자, 160쪽 보겠습니다. 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의제를 다룬 카드 뉴스를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자료를 주체적으로 수용해보자, 이해해보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카드 뉴스는 자주 사용하시는 SNS 등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옆으로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 그런 형태의 매체죠. 자,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반려동물 보유세.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그 가구의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끔 하는 세금이다. 이런 새로운 세금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반려동물 지금 약 300만 가구가 키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7가구 중 한 가구가 키우고 있는 꼴인데요. 반려동물의 시장 규모가 매우 확대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지금은 2026년이긴 하지만 아마 이 책이 나온 지 몇 년 됐을 테니까 그나마 좀 최근이라고 봅시다. 유기동물의 수 2022년 기준 최근 5년 동안 2022년을 기준으로 봐야겠네요. 최근 5년 동안 매해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다. 뭐가? 유기동물. 그럼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예산으로 2022년 기준 최근 5년 동안 매해 200억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출처가 나왔습니다. 꽤나 최근 자료이면서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처를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서 밝혀준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아주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볼까요?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면 유기되는 동물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시되고 있네요. 자, 유기동물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예산으로 했을 때 재정 부담이 축소된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와 배설물 처리 등 사회적 비용이 충당된다라는 효과를 크게 요약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기된 동물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반려동물 보유세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라는 또 이제 외국 사례를 들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론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 결과 역시 출처가 있죠. 여론조사 결과 55%가 찬성을 했네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면서 55%가 찬성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55%. 공감대 형성된 거 맞나요? 라는 좀 의문이 드는 숫자이긴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 우리가 나아갈 내일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제 6번째 마지막 카드가 제시가 되었어요. 자, 선생님이 읽으면서 선생님도 모르게 약간 이 5번째 페이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을 언급을 해버렸는데요. 일단 161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카드 뉴스의 내용 정리부터 해봅시다. 문제 상황.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카드 뉴스 2번째 카드 뉴스를 보시면 이 문제 상황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유기동물 수가 많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크다. 매해 200억 이상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예산, 이 사회적 비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 카드 뉴스를 만든 이제 우리가 글쓴이라고 칭해 봅시다. 이 글쓴이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와 근거를 보시면 세 번째 장에 간략하게 그림과 함께 제시되고 있어요. 유기동물 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 충당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카드뉴스 네 번째를 보시면 여러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근거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여기 근거 외국 사례는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 그 구체적인 외국 나라를 언급하고 있죠.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가 제작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매체 자료의 내용이 타당한지 평가해보자라고 하고 있네요. 자,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최근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러나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된 후에 효과는 근거나 사례가 없어서 막연합니다. 자료 내용이 특정 입장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의 의견이 예시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겠죠. 우리가 이 교과서에 있는 예시는 타당하지 않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예시인 것 같아요. 그럼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은 자,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어떤 입양, 돌봄, 그리고 이제 유기동물이나 어쨌든 반려동물로 가정에서 키우면서도 배설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 타당하다. 그래서 이 카드 뉴스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 공감이 된 사람들 타당하다고 볼 것이고 반려동물이나 특히 이제 유기동물의 배설물 문제 이런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타당하지 않다. 이 학생이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 외에도 자, 일단은 세 나라를 들고 있어요. 세 나라의 사례. 이 4번 페이지를 보시면 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보편적 세계적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그리고 선생님이 읽으면서 바로 이제 티가 나버렸던 이제 설문조사 결과 55%가 과연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하나하나 짚어보려면 많겠죠.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주었으니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자, 이 카드뉴스를 만든 글쓴이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반대측. 그리고 이 반대측에서는 어떤 이유와 근거로 반려동물 보유세에 반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매체 자료를 분석하는 기준이 있어요. 일단 매체 자료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매체 자료가 제작된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 매체 자료의 내용은 타당한지, 주장을 전달하면서 특정 입장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 본다면, 이 160쪽에 나와 있는 카드 뉴스는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는 있죠. 왜? 여러 가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꽤나 최근 자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달성했어요.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체 자료의 내용이 타당할까? 보유세 타당할까? 이거는 아까 우리가 요 괄호 2번에서 파악해 본 내용과 관련이 있죠. 특히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나라를 사례로 보편화된 제도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예시들을 통해서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자, 특정 입장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가. 이 여학생을 보시면 특정 입장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다르게 생각한 친구들은 또 이 여학생이 예시로 들어준 문장들처럼 그 이유를 잘 설명해 보시면 됩니다. 자, 162페이지 우리가 논증 단원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어휘 문제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고, 자, 도입이죠. 심해해서는 안 된다.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한다.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사실이다. 자, 그리고 이런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보는 문제.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된다. 규명하다, 밝히다입니다. 역설했다, 힘주어 말했다. 문장에서 나오는 이런 역설하였다라고 쓰였을 때는요, 문학에서 쓰이는 역설법과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일비재하다, 흔하다. 한 줄 글짓기도 해보시고